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비시즌이 이제 두 팀만 가을 야구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각 팀들의 약간의 지금 그 전력의 변화, 약간의 이제 이탈 인력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이 그동안 이제 함께 했었던 코치 6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각 팀마다 이 코칭 스텝 조각 그 부분이 이제는 점점 이제 화두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일부 구단은 이제 감독이 공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감독 후보도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 그런데 두산 베어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그것도 2패로 탈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또 뉴 두산 베어스를 위해서 코칭 스텝이 대거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영입이 됐던 박흥식 수석 코치라든가 또 그 전에 이제 부임과 함께 이승엽 감독을 보필해왔던 김한수 타격 코치가 이제 면담 후에 상호 합의하에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 외에도 이광우 트레이닝 코치, 강석천 수비 코치, 김상진 투수 코치, 정진호 주루 코치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네요. 네, 행복가이님 붕어빵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특히 김한수 코치는 이승엽 감독이 이 지휘봉을 잡자마자 못 세워왔던 선배이자 맞아요. 또 수석 코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올 시즌에 김한수 코치는 타격 코치로 이제 넘어가면서 박흥식이라는 이제 스승이 이 수석 코치로 또 보좌를 하게 됐었죠. 근데 두 코치가 이렇게 떠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손발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자른 게 아니냐 네.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좀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흥식 코치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타격의 달인으로 이 팀 저 팀 뭐 감독 대행까지 하면서 참 명망이 높은 양반인데 말이죠. 그렇죠. 뭐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야구사의 큰 획을 그은 또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타격 전문가죠.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네. 선수 시절부터 해서 이제 지도를 하면서 국민 타자 반열에 올랐었고 이승엽 감독이 이제 선수로서 자기의 이제 스승을 네. 이제 여러 명이 다 내가 스승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또 첫 손가락을 꼽히는 스승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산 쪽하고 뭐 어느 정도 뭐 이야기를 해봐도 이게 이제 팀 분위기 쇄신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사실 승리를 해서 유리했던 그런 네. 상황이지만 2패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시리즈가 끝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나고 두산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이승엽 나가라를 이제 외치면서 맞아요. 그 소리는 뭐 두산 팬들이 뭐 외치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구단 관계자들이라든지 심지어 이승엽 감독도 그 소리를 듣게 됐고 네. 구단에서도 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는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시작이 이제 베테랑 코치들을 전반적으로 물갈이하고 두산 팬들이 가장 이제 화가 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팀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 그러니까 팀이 이제 전체적으로 베테랑 코치들이 있다 보면 경륜도 많고 이승엽 감독이 처음에 지휘봉을 잡았을 때는 이 초보니까 네, 그 걱정을 좀 많이 했죠. 경험이 많은 이제 감독 경험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이 수석 코치를 불러들였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두산 전체적으로 코칭 스텝이 좀 노쇠화 됐다. 네.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지도 방법이 노쇠한 건 아니겠지만 이군 코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퓨처스 쪽에서도 이광우 트레이닝 코치, 강석천 수비 코치, 김상진 투수 코치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베테랑 코치들을 내보내고 이제는 좀 젊고 역동적인 어떻게 보면 이 선수 기용에서도 내년에는 조금 더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 육성을 해야 될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하고
좀 화이팅 넘치는 그런 팀을 만들겠다는 그런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감독이 영입했던 인물들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코치진을 꾸려갈지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흥식, 김한수 코치는 이성익 감독이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불편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시즌 성적이 좋을 때는 사실은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김태형 감독도 선배 수석 코치를 많이 그렇죠.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 유지원 수석 코치부터 해서 그다음 김광수 수석 코치라든지 연배 많은 이 연배에 있는 위쪽에 선배들을 모셨지만 성적이 나니까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긴 했지만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코치들도 참 나서서 뭐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또 두산에 계속 있었던 코치들이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두산의 김광수 수석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워낙 예전부터 오래됐죠. 선수들 어릴 때부터 네. 봐왔던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 코치와 선수 간의 가교 역할 그리고 또 프런트와 이 또 선수단 전체의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박흥식, 김한수 수석 코치가 그런 역할까지 해내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두 분 다 또 이 타격 전문가잖아요. 맞아요. 타격이 계속 안 맞다 보니까 수석 코치도 배팅 케이지에 있어야 되고 또 김한수 타격 코치도 배팅 케이지 있고 여기 이 배팅 그 타격 코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 고토 이기혁 코치도 감독까지. 감독도 전문가고 그게 좋은 효과가 날 줄 알았지만 안 풀리다 보니까 이 배팅 케이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이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팀이 전체 분위기가 의사일사하는 분위기들이 옛날에 두산이 그 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안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조금 이제 그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이스트진님도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코치 인선은 프론트에서 다 하나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죠. 네. 지금 이제 이승엽 감독 시대에 오고 나서 지난해에도 코치들이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곤 했지만 사실 지난해 이 코치진이 대거 바뀐 것은 내부적인 그 평가라든지 내부에서 이렇게 교체를 한 게 아니라 김태형 감독이 네. 롯데 감독을 하면서 유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유출된 따라갔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코치들이 뭐 이 사실 코치 구인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이라든지 단연 계약을 해서 데려가는 케이스가 많고 그걸 통해서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제 롯데 감독을 하면서 뭐 단연 계약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코치들 대우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 있는 코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다른 팀으로 이동할 때 이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있다 싶으면 단연 계약을 제시해야 움직이게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봐야 되고 뭐 김주창 코치라든지 그렇죠. 고영민. 코치, 유재신 코치 뭐 네. 이렇게 해서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팀 분위기 쇄신 차원이고 예. 그리고 뭐 물론 일부는 내부 평가가 좀 떨어졌기 있겠죠. 때문에 네.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코치는 연수를 가보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코치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재방송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오늘 네. 라이브고요. 네, 현재 저희가 항상 5시 19분. 프리뷰를 앞두고 그 야구 전반적인 이슈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네. 프리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두산은 좀 다른 분위기를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뭐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는 감독을 그러니까 역대 처음이니까 업셋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이제 그 사이드 효과 이렇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감독을 교체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네. 사실 뭐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감독은 이 3년 계약을 했고 네네. 그리고 구단 오너께서 구단주가 직접 그렇죠. 선임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구단주가 실책을 인정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 부분이라 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단 내부적인 평가는 이성엽 감독이 이 현재 전력으로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사실 외국인 투수 두 명이 그렇죠.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마지막까지 뭐 없었죠. 네, 네. 브랜든이 이 등판을 저 포스트잇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하나는 오재훈 사태로 인해서 네, 맞아요. 이 1군, 1.5군, 2군 선수들이 8명이나 그렇죠. 거기 연루되면서 네. 포스트 시즌에 대타를 기용을 하는데 이유찬 선수를 없어요. 대타를 네. 기용을 해야 네. 되고 맞아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유찬 선수 대타 뭐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부족한 네. 상태에서 4위를 한 것은 나름대로 뭐 선방을 했다라고 네. 이제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성익 감독에게 내년에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인력 쇄신을 가져가는데 이건 뭐 사실 두산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LG도 그렇고 SSG도 그렇고 NC는 당장 이제 사령탑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조각이 되면 사실 항상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코치로 영입할 인재가 정말 없다,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팬들이 볼 때는 그런 불만이 있죠. 이승엽 감독 야구는 두산의 전통적인 야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뚝심이라든지 이 뭐라 그럴까 이 미러클 두산의 네. 그 전통이 쭉 이어져 왔는데 스몰볼을 한다, 번트를 많이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김태견 이 신인 선수에게 40이닝 이하로 던지게 하겠다 했는데 이 멀티 이닝을 뭐이 기용을 한다든지 많은 이닝을 많은 경기 수를 하다 보니까 이 두산 팬들은 상당히 이성익 감독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내년 야구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 코칭 스텝도 지금 이제 이 구단에서도 알아보고 있고 이성익 감독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네. 상태에서 코칭 스텝 조각이 되고 내년에 이 야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이제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 갈릴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도 지금 이제 두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네, 뜨겁네요. 네.